정책감사를 하자는 해수부에서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니 우리도 논의가 있었는데 야 임종석 실장이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느냐 이 시기에 우리는 논의가 있었는데 제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수부의 세월호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세월호 문제를 못 다루느냐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그 문제 제기는 우리도 제기하고 싶었지만 정책감사에 임하자는 마음으로 한 건데 또다시 우리 위원회 다른 타당의 의원에 대해서 또다시 유감을 심하게 표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듣기에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300명이 넘는 인원이 아까운 인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넘는 인원을 살릴 수가 없었느냐? 우리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단계에서 적절히 잘 대처했더라면 적어도 그중에 상당수는 살릴 수 있었던 것일 텐데 이게 초동 단계가 제대로 잘 못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아까운 목숨들이 그렇게 무참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9시 30분에 됐느냐 10시에 됐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고가 늦게 됐기 때문에 못 살렸다 한다면은 이건 누구 말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9시 30분에 보고했느냐 10시에 보고했느냐 이 내용은 정확히 기술돼야 합니다.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9시 30분에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고쳤습니다. 혼작성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9시 반이 아니고 10시에 보고된 것으로 이렇게 조작된다면은 이거 지금 알았다면은 알은 그 순간부터 잠깐만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아니 어떤 경우는 사실이에요. 위원장님 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조작이야? 당당하면 하세요. 당당하면. 마이크 잡고 하세요. 마이크. 의사 진행반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단하세요. 수십만 분이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답변에 말씀을 하셔야 김태형 의원 답게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씀 마세요. 이거는 저 박 의원만 생각이지. 그거는 이 의원 생각이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의원은 여당의원한테 위원장님 정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보고서 문건을 조작을 했고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가히 충격스럽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 6개월 뒤에 2014년 10월 23일에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최초 보고가 9시 30분인 것을 10시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한번 보시죠. 지침을 보면 원래는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빨간 펜으로 줄긋고 필사로 수정해서 국가유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4년 7월 30일 전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입니다. 이게 법치적 국가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훈령조차도 절차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장관님, 예. 해수부도 혹 은폐한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은폐한 내용들이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비공개적인 작업으로 그런 혹시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작업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동료 의원이 어저께 밝혔지만 2015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들이 문건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내용 즉슨 유독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당일 행적과 관련한 지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히 주문한 내용은 세월호 특조위가 이를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고 했을 때 이건 불순한 정치적 의도인 만큼 해수부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협의해서 대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특조위가 포기하지 않자 해수부에서 책임을 뛰어넘기면서 조사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의 7시간 조사는 일탈이고 월권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런 논리로 11월 말에 대통령 표현은 VIP 행적 조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공동대응을 청와대 전체에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는 지시를 특조위 활동의 막바지였던 2015년 한 달여 동안 6번이나 집중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표결 보이콧하면서 7시간 행적의 조사를 가름하겠습니다. 해수부 내용 좀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일을 했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마땅히 조사를 하고 또 관련된 문책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미수습된 분들이 계시죠? 예. 언제까지 수색할 예정입니까?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수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색 작업은 선체는 기관실 수색 작업이 있고요. 또 침몰 해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펜스를 철거하고 그 펜스 주변을 수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10월 말 정도에 지금 준비된 작업은 끝날 겁니다. 그 이후의 수색 작업은 추가로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특히 2기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해수부는 1기 때에 국민들이 바라지 않은 방향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적극 해수부가 협조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국내 미인양 침몰 선박이 총 몇 척이 있는지 아십니까? 작은 어선까지 치면은 한 2,000척 정도 이상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해수부가 선정한 31척은 위험 선박이라고 추렸습니다. 예, 우선 가장 급한 선박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 완료된 선박은 11척에 불과하고요.
그 31척 중에 2018년도 총 31척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가 위험 선박이라고 생각하시죠? 기준이. 그 선박, 침몰 선박 안에 잔존류가 많이 있어서 그 유출 위험이 있다든지 또 선체가 이미 많이 부식이 되어서 다른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소지가 아주 큰 그런 선박이 우선적인 선박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잔존류가 약 7,000km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유출이 되면 양식업이라든지 하여튼 오염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인양이 이렇게 더디고 조사가 더디죠? 예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침몰 선박 인양 비용 주체는 국가입니까? 선주입니까? 1차적으로 선주 책임입니다. 근데 그 선주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그걸 감당할 만한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국가가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인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그런 선주가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방치 중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모두 2,100척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주들은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책임 인양을 하라고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파산 상황의 선주들이 영세 선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과거에 또 그게 제대로 책임을 책임을 물리는 행정 절차가 제대로 안 됐던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제 급한 순서대로 현재 그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선주가 존재하고 경제력이 있으면은 그 선주한테 책임을 물려서 인정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급한 순서대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사실이에요. 위원장님. 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조작이야? 감당하면 하세요. 감당하면. 의사 진행반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단하세요. 수십 많은 분이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답변에 말씀을 하셔야 김태형 의원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씀 마세요. 이거는 저 박 의원만 생각이지. 그거는 이런 생각이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원은 여당원답게 위원회를 야당 의원 정의하겠습니다. 하세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보고서 문건을 조작을 했고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가히 충격스럽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고쳤습니다. 헌작성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9시 반이 아니고 10시에 보고된 것으로 이렇게 조작된다면은, 이걸 지금 알았다면은, 알은 그 순간부터, 잠깐만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아니 위원장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이 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뭐가 잘못 없으니까 바로 국회법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정책감사를 하자는 해수부에서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니 우리도 논의가 있었는데 야 임종석 실장이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느냐 이 시기에 우리는 논의가 있었는데 제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수부의 세월호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세월호 문제를 못 다루느냐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그 문제 제기는 우리도 제기하고 싶었지만 정책감사에 임하자는 마음으로 한 건데 또다시 우리 위원회 다른 타당의 의원에 대해서 또다시 유감을 심하게 표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듣기에 참, 세월호 사고 6개월 뒤에 2014년 10월 23일에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최초 보고가 9시 30분인 것을 10시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한번 보시죠. 지침을 보면 원래는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빨간 펜으로 줄긋고 필사로 수정해서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4년 7월 30일 전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훈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300명이 넘는 인원이, 아까운 인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넘는 인원을 살릴 수가 없었느냐? 우리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단계에서 적절히 잘 대처했더라면 적어도 그 중에 상당수는 살릴 수 있었던 것일 텐데, 이게 초동 단계가 제대로 잘 못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아까운 목숨들이 그렇게 무참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9시 30분에 됐느냐 10시에 됐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고가 늦게 됐기 때문에 못 살렸다 한다면은 이건 누구 말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9시 30분에 보고했느냐 10시에 보고했느냐 이 내용은 정확히 기술돼야 합니다.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9시 30분에